6월 독서 결산을 하러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읽은 책 바로 소개를 드릴게요. 면도날입니다. 면도날은 여기 있어요. 마침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됐네요. 이거는 제가 첫 번째로 읽은 책인데 서머시몬 작가님의 책이고, 서머시몬 작가님이 쓰셨는데 보통 쓰실 때 소설 속에 본인이 등장하는 소설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는 이 작가님이 직접 등판을 합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입장은 아니시고 서술자로 나오는 입장이세요. 그래서 극 중에서 본인을 약간 그저 적당히 성공한 그런 작가로 소개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되게 대작가였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대작가셨기 때문에 이런 사교계 모임을 많이 나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난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엘리엇과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도 나오시고 엘리엇도 나오고 그 엘리엇의 조카인 이자벨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와 사귄 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렐이라는 이 남자가 주인공 같아요. 그래서 이 렐이의 이야기가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어릴 적에 파일럿 출신이에요. 약간 17살인가? 되게 어릴 때 파일럿이 됐는데 거기에서 막 격투를 하던 중에 동료가 한 명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되게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껴요.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 뭔가 세속적으로 영리일 목적으로 살아가고 막 돈을 중요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만의 인생을 좀 찾고 싶어하고 뭔가 이 허무한 인생에서 뭔가 어떤 진리를 되게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벨이랑 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뭐 결혼을 하고 부자처럼 살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어디 돌아다니고 방랑하고 여행하고 이런 거를 되게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조금 생각을 안 하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자벨이 레리한테 뭐 물어봐요. 너 나랑 뭐 결혼할 생각은 있냐?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 막 이렇게 하는데 레리가 그냥 나랑 이런 조그만 한 칸짜리 방에서 그냥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 하니까 이자벨 입장에서는 나는 사교 모임도 자주 나가야 되고 친목질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은 관계인데 헤어져요. 아무튼 그래서 이자벨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레리는 계속 막 여행을 다녀요. 뭐 중국도 가고 인도도 가고 막 프랑스, 미국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렇게 시간이 막 흘러서 또 이자벨과 레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자벨이 레리를 못 잊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레리를 흠모하는 장면이 좀 그려지거든요. 그 이후에도 레리의 삶이 되게 저는 신비롭고 새로운 관점의 인생의 진리를 좀 찾아가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레리라는 사람이 되게 궁금했는데 그런 입장을 서술자인 서머시몬 작가님이 되게 재밌고 흥미롭게 잘 써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픽션적인 요소가 아주 조금은 있겠지만 그래도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거니까 되게 뭔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 자유 이거를 좀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는 소설인데 그런 점에서 되게 깊은 고찰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책이고 진짜 읽으면서 부끄럽지만 막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스티커도 많이 붙이면서 읽었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궁금했던 게 제목이 왜 면도날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5분밖에 생각 안 한 거예요. 면도날이 되게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거에 약간 주목을 했어요. 일단 그래서 이 면도할 때 스스로 이 날카로운 걸로 약간 이렇게 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내가 원하는 인생이라면 본인을 좀 다치게 할지라도 꾸준히 해줘야 된다. 이런 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저 약간 오그라드는 후기를 한번 남겨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꿋꿋하게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무튼 너무 재밌게 읽었고 미래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요즘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더욱 더 재밌게 읽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면도날이었고요. 한 3번은 더 읽고 싶은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의 완벽한 장례식을 읽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유튜버 분과 교환 독서를 하면서 읽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구매하지 않고 재밌게 교환 독서까지 하면서 읽었는데 이 소설에는 나희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애인데 대학 등록금을 직접 마련하고자 하는 아주 기특한 놈이에요. 아니 기특한 놈은 아니고 여자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병원 매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야간 알바예요. 그래서 개꿀이잖아요. 왜냐면은 병원 야간에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약간 뭐 보호자분이나 뭐 이런 사람밖에 없잖아요. 개꿀이다 했는데 이게 개꿀이 아닌 거예요. 밤에 계속 무서운 할머니가 찾아오고 그리고 존잘남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뭔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걸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사장님 저 밤에 자꾸 이상한 게 보이는데요?
하니까 사장님이 너 같은 알바가 또 있었다. 옛날에 알바했던 애도 뭐 이상한 게 자꾸 보인다 했는데 얘는 귀신을 봤던 알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주인공인 나희도 귀신을 보는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랑 찾아오는 그 남자애가 귀신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을 귀신이 이제 이승에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이승에서 탈출해가지고 그들만의 세상으로 다시 보내드리려면은 얘네들을 한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한을 좀 들어주고 어떤 게 한인지 알아서 그걸 좀 해결해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인데, 귀신이 여러 명 나와요. 그래서 귀신들마다의 사연이 있고 얘네들의 한을 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힐링소설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이 후반부에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주인공 나희가 좀 성장을 한 것이 좀 많이 느껴져요. 얘가 앞서 말했듯이 아빠랑 단둘이 살고 엄마에 대한 부재를 느끼는 것보다도 그리워하는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엄마에 대해서 좀 그리움에 대한 영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장르 좋아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입속 지느러미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건 조혜은 작가님의 책이고,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조혜은 작가님의 스노볼 드라이브라는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조혜은 뽕에 아직 취해 있는 상태로 이걸 또 읽으니까 개맛 또 너무 재밌었고, 이거는 저의 구독자분들과의 교환 독서를 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그래서 구독자님이 너무 맛깔나게 리액션을 작성해 주셔가지고 더더욱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이게 책이 막 엄청 두껍지도 않고 미스테리 스릴러 느낌인데 낭만적이기까지 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아무튼 선영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얘가 목소리에 아주 환장한 애예요. 목소리에 미쳐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 좋은 사람 보면은 그냥 횟가닥 돌아버려, 이런 느낌이라서 목소리 좋은 남자인 경주라는 애가 나와요. 경주가 목소리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하니까 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사귀는데 얘를 위해서 이제 막 노래도 작곡해주고 매니저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난리 부르스를 친 거죠. 근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삼촌이 이 선영이가 기획한 이 공연에 놀러 옵니다. 놀러 와가지고 마주했는데 사실 삼촌이랑 친하지 않거든요. 근데 삼촌을 보니까 귀도 하나 잘려있고 손가락도 막 몇 개 없고 이래서 이상한 거야. 근데 그냥 뭐 삼촌이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친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여찌저찌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에 삼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시체 상태가 미쳤어. 그냥 거의 무슨 폭발된 사람처럼 아주 아사리판이 난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삼촌이 선영이한테, 친하지도 않은 조카한테 건물을 하나 증여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 선영이가 건물주가 되는 아주 엄청 거의 로또 맞은 수준이 된 거죠. 근데 삼촌이 어쨌든 남겨줬으니까 건물로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 건물이 뭔가 좀 되게 오래됐고 수족관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어서 좀 이상하다 하고 들어가 봤어요. 근데 수족관이라고 하있으니까 진짜 니값 하듯이 해양생물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뭐지? 근데 해양생물들이 진짜 수상한 해양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 해서 그 안쪽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엄청난 놈을 하나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시작되는 건데, 함께 진행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경주라는 남자 목소리 좋은 애 만났다 했잖아요. 근데 얘가 아주 개샤 선영이가 만들어준 곡을 지멋대로 팔아 넘기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아까 교환 독서 했다 했잖아요. 구독자님도 너무 맛깔나게 써주셨고 저도 쓰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같이 읽으니까. 그래서 진짜 굳이 따지자면 찝찝함 1이고 재미가 9예요. 그래서 찝찝한 거 좀 싫어하고 막 해양생물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다는 거. 다음은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것도 교환 독서로 읽은 책이었는데, 책 자체는 이미 너무 제목이 익숙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목이 약간 갸우뚱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직장생활을 그래도 한 1, 2년 한 게 아닌데, 저 진짜 가면이긴 하지만 되게 착하게 해줬거든요. 다 해주고 거의 호구처럼 살았는데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냥 호구가 됐어요. 결국 호구처럼 잘해주면 호구가 된다, 이런 게 저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다정하다는 거를 이긴다? 그냥 진다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서 다정하다라는 거를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 다정함에 대한 재정의를 좀 해주는 느낌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을 좀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다정함은 필수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됐던
책이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느끼고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읽으면서 뭔가 순간순간 움찔하게 하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이것도 교환 독서를 한 건데 함께 해주신 분이 고등학생 분이었어요. 그래서 재밌었던 거는 이런 에세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소설처럼 뭔가 같은 부분을 재밌게 느끼고 하는 게 좀 적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살아온 경험이나 느꼈던 거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되게 와닿았는데 어느 부분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꽤 많이 달랐어요. 이거를 좀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아무래도 우리 자라나는 새싹님과 찌들어버린 저는 다르겠죠. 아무튼 삶이 고단하고 다정한 태도와 대비되게 좀 많이 상처를 받으신 저 같은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음은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수레바퀴 아래서는 촉망받던 소년 한스가 나옵니다. 얘가 어른들의 기대와 제도에 의해서 막 교육열에 휩싸여버린 애예요. 그래서 얘가 이 교육의 이면에서 어떻게 비극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좀 그려낸 작품인 것 같고요. 최고의 천재들만 갈 수 있는 어떤 신학교가 있어요. 이 신학교에 가면 나중에 신부가 되고 아주 편안하고 부유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천재인 한스도 이 신학교에 가야 되는 거죠. 마을도 막 밀어주고 학교에서도 막 밀어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스는 당연하게 그래 나 공부 잘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니까 하고서 신학교에 갑니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하고 모든 게 이제 성공할 줄 알았던 거죠. 이제 나의 목적 다 이뤘고 내 인생은 폈다 했는데 아니었던 거야. 거기서 친구인 하일너를 만났는데 이 하일너가 되게 낙제생이에요. 막 문제도 많고. 그래서 멀리 지냈어요. 왜냐면 그 신학교에서도 한스는 되게 공부 잘하고 똘똘한 애고 하일너는 완전 말썽꾸러기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멀리 지냈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얘네가 되게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스 또한 약간 쟤도 또라이야 약간 이렇게 취급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한스가 하일너랑 지내면서 어떤 그 제도 바깥에서의 감정과 그 해방감을 좀 느끼긴 하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성적도 낮아지고 생활도 뭔가 좀 흔들리고 이렇게 돼요. 그런 상황을 보내다가 하일너가 퇴학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한스는 어떻게 돼요? 완전 고립된 거죠. 그래서 상실감을 느끼고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학교를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견습공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하고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나 인생 조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내 어린 시절은 너무 터무니없이 빨리 지나가 버렸고 공부만 하면서 지나갔고, 그때로 이제 갈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냥 공부하고 공부 잘해야 되고 그런 애로 살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돌아온 거야. 그래서 한스는 어떤 결말을 마주하면서 이제 끝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되게 많은 생각들을 얻게 됐어요. 나름의 뭔가 어떤 깨달음이랄까? 뭔가 제가 몰랐던 것들 아니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되게 그래도 옆에서라도 좀 알려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대리 경험을 해본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느낀 건 사실 뭐냐면 진짜 안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하고 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끼는 바가 다들 다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여러 뭔가 회의감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빵집에서는 수수께끼의 향기가 난다 라는 책입니다. 바로 요 책이에요. 요거는 아르테 출판사에서 저에게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읽게 됐습니다. 일단 표지에 이렇게 써있어요. 2개월 만에 20만 부 돌파. 이거 보고서 이거 뭐지? 했거든요. 이게 20만 부 팔는 미스테리 소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미스테리가 아니고 일상의 수수께끼라고 적혀있잖아요. 진짜 일상 속 수수께끼를 다루는 코지한 미스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냥 평범한 만화가 지망생인 여자분이신데 일상에서 어떤 뭐지? 했던 거를 되게 추리를 미치도록 잘해요. 아무튼 이 사람이, 이 주인공님이 노스티모라는 빵집에서, 아주 작은 동네 빵집에서 일하는 주인공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오해나 의문을 관찰하고 추리하면서 풀어가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강력 범죄나 살인사건 이런 거가 아니라 빵과 사람의 관계가 중심이 돼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무해한 따뜻한 그런 분위기의 미스테리여가지고 뭔가 좀 되게 색다르고 재밌게 읽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에서도 제가 느꼈던 거는 진짜 너무 현대식이다 라는 게 느껴졌는데, 이게 장점이고 단점인 게 요즘 느낄 수 있는 뭔가 버튜버나 인스타 릴스, 쇼츠, SNS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가지고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런 거를 뭔가 되게 약간 오그라드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빼면 되게 너무 재밌었다라는 거고, 그래도 편하게 추리하는 맛으로 보기에 너무 좋았던 소설인 것
같습니다. 표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빵 냄새가 나잖아요. 그 코난 같은 거 여러분들 옛날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큰 엄청 대형 사건이 있어요. 이 대형 사건이 있기 전에 초반부에 이 브라운 박사님과 막 뭉치, 세모, 아름이 이런 애들이랑 소소하게 펼쳐지는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되게 귀엽게 막 추리해 나가고 막 하는 그런 느낌의 내용들이 다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느낌 있게 읽기 좋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려요. 다음은 시대예보 경량 문명의 탄생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동진 평론가님이 진행하는 파이아키아를 보다가 여기 작가님이 나오신 거를 보고 꽂혀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거기에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이 설명을 너무 맛깔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이 책에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간에 들어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바로 갈겼습니다. 일단 요즘 시대가 저는 되게 특이하다고 느끼는데 그러니까 AI 산업이나 뭔가 쉬었음 청년처럼 어떤 단어들과 어떤 문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되게 신기하다.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디지털 산업이나 기존에 하던 걸 되게 간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문명들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전 세대나 지금 세대나 가질 수 있는 어떤 색다른 통찰을 이 책에 많이 풀어주신 것 같은데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 모든 예측이 다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특히 이거를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창업을 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떤 소비자가 내 창업을 이용해 주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점점 개인화가 되어가고 무거워진 기업들보다는 하나하나의 개인 역량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강해져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능력을 강화하고 이런 세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걸 좀 예측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제가 좀 진지충 모드라서 죄송한데 아무튼 내용이 좀 가볍진 않아가지고 저처럼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정말 많이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다음은 아무튼 집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시리즈이고요. 아무튼 시리즈를 제가 지금 한 3, 4권째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아무튼 시리즈를 되게 가볍게 여겼었거든요. 왜냐면 일단 제목처럼 아무튼 간에 내가 느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작가님의 시선으로 후루룩 써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느꼈었어요. 당연히 어떤 많은 노력과 검수가 있었겠지만 이 아무튼 집의 경우에는 제가 좀 진중하고 무겁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이 책은 정말 제목처럼 집이라는 주제로 써주셨는데 작가님이 수많은 이사와 그리고 집에 대한 많은 애증을 잘 담아주신 책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사를 많이 다니진 않았고 한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동네 친구들, 내가 아는 동네 막 이런 거라서 막 옮겨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작가님의 생각을 좀 충분히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은 1973년의 핀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거는 하루키 작가님의 책인데 이거는 하루키 작가님 책 중에 초기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어찌저찌 제가 구매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매번 못했는데 한 4트 5트 만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어코 제 손에 들어와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사실 요즘에 하루키 작가님 책으로 많이 유명하고 읽히는 뭐 느루이의 숲이나 1Q84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이런 책들이랑은 제가 느끼기엔 확연히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얘기해드릴 순 없지만 옛날에 나온 책들은 정말 자전적인 소설이고 요즘에 막 유명하고 많이 읽히는 책들은 진짜 많이 지어낸 이야기들이 주로 인기 있고 한 것 같아요. 젊은 하루키 작가님의 생각들을 읽어나가는 것도 너무 재밌긴 한데 솔직히 저는 조금 별로긴 합니다. 아무튼 내용은 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친구 G가 나와요. 얘네들이 뭔가 각자의 상실과 무력감 속에서 출구를 찾으려는 그런 여정을 좀 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나온 친구 G는 진짜 그 G예요. 찍찍 G. 근데 얘가 하루키 작가님의 첫 책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에서도 나오는 분이어가지고 왠지 저는 좀 정감이 가는 캐릭터였고요. 무튼 간에 하루키 작가님은 그 뭔가 소설 속에서 상실감이라는 감정을 되게 막 표현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이 책에서도 많이 느껴져요. 웬만하면 책들에 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 뭐 입구와 출구 막 이런 거 얘기를 막 하시는데 뭐가 입구고 출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난해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나 같은 멍청이들은 읽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책이고 그냥 팬이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이게 리뷰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읽으신 분들의 후기를 좀 기다려보고 싶네요. 읽으신 분들 저에게 제발 댓글로 어떤 내용인지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진짜 아예 모르겠어요. 이렇게 얼렁뚱땅
후기를 다 마쳤는데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서 책방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제가 뭐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저는 책방을 좀 차리고 싶더라고요. 그걸로 저에게 너무 많이 도움을 주시고자 해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거의 무릎 꿇고 빌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시는 것만 해도 진짜 너무 감사하고 많은 힘을 받게 됐어요. 요즘 제가 생각이 좀 많고 뭔가 체력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느끼기에 열심히 끝까지 해볼 테니까 끝까지 응원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